안녕하세요. 이번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 보고서 충격받은 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만 되면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시면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방향 제대로 잡고 다시 공부하면은 수학 충분히 올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고1 첫 시험에서 4등급 받았던 학생 1등급으로 올렸던 방법 다 알려드릴 테니까 왜 중학교 때는 문제가 없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성적 떨어지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중학교 때 90점 이상 받았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에서 60점대 받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공부 방식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학교 때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중학교 때는 암기와 유형 반복만으로도 점수가 어느 정도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문제 많이 풀고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형식으로 엄청 집중해서 공부하고 유형 외워가지고 푸는 방법 익히면은 9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중3 1학기 중간 기말 시험 범위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배워야 하는 개념도 많고 문제 난이도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중학교 때처럼 2주 전쯤에 몰아서 바짝 하는 그런 공부로는 커버가 안 돼요. 벼락치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 를 외워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안에 개념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식도 변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적인 접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추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많이 봤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 보면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문제 풀이보면은 이해됐었는데 혼자 풀면은 잘 못 풀겠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 유형을 단순히 외웠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갔었던 거죠.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거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이 개념 뭐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볼래?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명을 바로 잘 못합니다. 문제는 얼추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는 있는데 설명은 잘은 못해요. 왜 이 공식을 쓰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학생들한테 백지 테스트를 시킵니다. 진짜로 백지 하나 주고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아는 대로 쭉 다 써봐.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면서 빈 구멍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빈 구멍들이 생각보다 꽤나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뒷 단원으로 넘어가도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하나씩 쌓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적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생들은 이 구멍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선행은 빨리빨리 나갔는데 깊이 있는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고2, 고3 수학까지 선행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쉬운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대충 해결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고등수학이 더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남들도 다 빨리 나가니까 나도 선행해야지 하는데 가벼운 선행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그 깊이를 봅니다. 특히 등급이 갈리는 건 난이도가 있는 심화 문제들이죠.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학생 때 이미 고2, 고3 수학 다 했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학원에 들어왔는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봤더니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고2 올라갈 때 처음으로 고2 현행을 공부했던 학생은 고2 첫 시험에서 다 맞아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뭘까요? 바로 깊이입니다. 후자의 학생은
한 문제를 풀어도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풀리는지, 이 방식이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반면 선행했던 학생들은 분명히 자기가 다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하게 되면은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봤다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어차피 내신이든 수능이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이 흔들리는 학생도 방향만 다시 잘 잡으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꾸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것 같은 얘기지만 고등수학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 2주 전에만 몰아서 해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고등수학은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가 확실하게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하나만 배우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공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고 틀리고 다시 고쳐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비로소 본인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연결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진짜 실력은 문제를 풀 때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꺼내질 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이 개념이랑 연결되는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 진짜 비로소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되려면 반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생각하는 반복입니다. 또 중학교 때보다 양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양을 충분히 공부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전공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전공법은 별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다음번에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식이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한번 말로 설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말로 설명이 안 되면 확실하게 이해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야자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누군가한테 문제 풀어주고 설명하는 게 익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방법으로 인해서 수학이 확실하게 더 제게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줬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잘 못 풀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내 공부할 시간 뺏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수학 실력을 올리게끔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수학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쉬운 문제 여러 개보다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더 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성적 차이를 만듭니다. 중학교 때는 단순히 유형 반복만 해도 꽤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특히 상위권 경쟁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문제 자체가 처음 보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2개 이상의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쉬운 문제 10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2-3개를 제대로 고민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실력이 성장할 겁니다. 사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바로 풀이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못 풀겠다고 하면서 바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고력이 절대 늘기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식도 한번 바꿔보고 다른 단원의 개념이랑도 연결해보고 그래프도 한번 다시 그려보고 조건도 다시 읽어보고 혹시 이 개념 쓰라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더라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풀이가 가능한지, 이 발상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을 푸는 게 이런 훈련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런 문제들이 수능 스타일과 가장 비슷합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4점짜리 문제들에 대한 변형이 많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문제들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처음엔 틀려도 괜찮으니까 스스로 끝까지 고민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여기서 왜 이 개념들을 사용했는지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러면 선행을 하면 안 되나요? 선행 안 하면 너무 불안한데. 아니요, 선행해도 됩니다. 오히려 잘만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 그 깊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2인데 고2 수학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목표는 단순히 고2 수학의 진도를 끝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 고2 학생들이 푸는 내신 시험,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깊게 공부를 해야지 선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서울대 수학과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고 입학해서 서울대 수학과 그리고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요,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고1 1학기 수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일반고를 졸업해서 그 친구랑은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제 말은 선행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학 공부는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등학교에 와서 수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통했던 단순 암기 형태의 공부, 벼락치기, 그리고 얕은 수준의 선행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수학은 단순 계산이 아니고 사고력 과목입니다. 그래서 꾸준함, 깊이 있는 이해, 스스로 고민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공부 방향을 바꾸는 학생들이 나중에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고1 첫 시험에서 4등급 받았는데 나중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중요한 건 나 이제 수학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내 공부 방식에서 문제점을 깨닫는 겁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진짜 성적이 오르는 현실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